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에 보면 이제 딱 샌드위치가 보이죠. 제가 이제 이때가 이제 2월 달이거든요. 1월 달, 2월 달. 이때 이제 60K 찍었을 때 요때 이 지지 영역을 제가 이렇게 딱 표시해 가지고 65.7K 주봉 기준 65.7K를 지켜내느냐가 이것이 추가 하락의 기준이다. 요것을 요때 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때 써놨던 것을 아직까지 안 지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때는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가 결국에 이게 200일선 저항에 맞고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딱히 악재가 그렇게 뭐 크게 발생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무섭게 빼더니만 요때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이 65.7K가 이제 강한 저항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밑으로는 200주선, 한때는 200주선 밑으로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지금 3주간 200주선을 지켜줬어요. 결국엔 지켰다. 200주선을 깨지 않았다. 200주선이 현재 지금 62.4K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샌드위치 장세라는 게 요 65.7K와 62.4K 요 사이에 딱 있는 거예요. 현재 흐름은 65.7K 저항과 200주선 지지 사이에 샌드위치 장세에 위치해 있다. 요 지금 가격을 거의 3주째 보이고 있는 겁니다. 200주선은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일단 65.7K는 딱 고정이고 요런 상황이거든요. 이 간격이 지금 상당히 좀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 샌드위치 위치에서 이 샌드위치 장세에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가 결정이 날 듯 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오래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이번 주에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뭐 아까 전에 뭐 이벤트라도 있냐 말씀하셨는데 뭐 물론 PC도 있지만 일단 저는 매크로의 흐름 상에 따라서 결정이 날 듯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또 하나씩 보면 일단 우리가 자산시장의 바로미터인 미증시 보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이 노예 해방의 날로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증시의 흐름까지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흐름이 좋았고 나머지는 또 얼룩덜룩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빅테크는 괜찮았어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상당히 괜찮았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목요일날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이 모두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볼까요? 0.4%로 상승. 그래도 아까 오전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했네요. 그럼에도 지금 이제 코스피 9,000을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이제 1000이 깨져가지고 950, 오늘도 마이너스 1.7%.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됐나 볼까요? 갑자기 위치가 바뀌었네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0.2%, 하이닉스가 5%, 오늘도 5%가 상승을 한다. 근데 이제 다른 거 이제 딱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중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다시 바뀌었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절반 이제 이상을 아마 차지할 것 같아요. 나머지 절반은 지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도차가 매우 심하다. 반도체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코인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문제는 S&P 500 미증시입니다. 일단 우리가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는 코스피가 아니라 미증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S&P 500의 흐름을 봤을 때 이것을 이제 이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보는 분석가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딱 이렇게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있는데 오른쪽 어깨대로 흘러서 떨어지느냐 아니면 그 패턴을 깨고 올라가느냐,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느냐가 문제거든요. 지난 목요일날 증시를 마감을 보게 되면 상승으로 1%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1%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요 지금 오른쪽 어깨 요 상단을 넘고 올라서면서 뭔가 어깨 모양이 아니다, 깨졌다 라고 보기에는 지금 이 추세를 깨지 못했죠. 요 하락 추세, 이렇게 떨어진 하락 추세를 깨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 21선 지지는 받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나마 비트가 좀 버틸 수 있는데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러니까는 최근의 흐름이 특히 이제 6월달 들어서 최근의 흐름이 증시가 그래도 뭐 크게 뭐 일단은 어느 정도 커플링은 보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보일 때는 유독 이 비트코인도
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 되는 흐름을 이번 6월에 좀 유독 많이 보였다.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미 증시가 상승할 때는 둔감하고 하락할 때는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또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안 오르면서 같이 안 오르면서 떨어질 때는 민감하게 반응을 또 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또 하락에는 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비트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 200주선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제 미 증시가 헤드앤숄더 패턴대로 안 가고 여기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 패턴이 아니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래도 비트도 좀 더 그래도 좀 200주선을 지지받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번 주 이 미 증시 흐름에 따라서 비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P 500도 그런데 나스닥도 비슷해요. 나스닥도 이렇게 왼쪽이죠.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아직 이때 오른쪽 어깨 그 머리 부분을 넘어선 것이 또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제 월요일 미증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휴장이었고 월요일 오늘 미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이제 위냐 아래냐가 어느 정도 또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일단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현재 시점에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세계 1등 기업이 하방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전체적으로는 살짝 불안하겠죠. 그래서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현재 마이너스 0.5% 정도 지금 여기가 업데이트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지난 휴장 때문에 아직 안 열린 건지 어쨌든 이걸 보시게 되면 S&P 500이겠죠. US 500이니까 0.5%, US 테크 100,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0.5% 비슷하게 마이너스 0.5% 수준으로 살짝 하방을 보고 있긴 합니다. 물론 뭐 이 정도 하락이면 충분히 뭐 본장 때는 말아올리는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크게 방향성을 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고개는 하방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이제 오늘 시작인데 뭐 오늘 하루 만에 뭐가 결정이 난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이번 주에 이 샌드위치 장세에서 과연 위냐 아래냐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만약에 이제 200주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아마도 59K 지난 저점에 대한 여기가 진짜 바닥이냐를 또 테스트하러 가겠죠. 아마 또 다시 한번 공포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200주선을 지지를 해준다라면 이제 200주선이 좀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모릅니다. 아직 모른다. 일단은 매크로를 봤을 때는 좀 불안한 것도 사실이지만 당연히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단 지금 흐름이 우리가 봤을 때 이 반도체가 아니라 이 반감기 사이클대로 너무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난 반감기 사이클을 한번 볼게요. 지난 대세 하락장 때 그때가 이제 2022년 이때입니다. 이때 이제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때가 이제 6월이었어요. 6월 달. 이때도 보니까는 6월 13일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상당히 비슷한 게 이번에도 6월 초에 그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악재가 이렇게 뭐 진짜 이때는 그냥 루나 사태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딱히 뭐 그런 엄청난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2월 달에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진짜 이 4년 반감기 사이클은 과학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닮아 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6월 달에 이때 저점을 찍고 그 뒤로 안 찍었어요. 안 찍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고 살짝 올라가다가 이제 이때가 이제 11월 달 FTX 사태입니다. 그러니까는 6월 달의 저점을 FTX 11월 달까지 안 깼었습니다. 안 깼었다. 그럼 지금도 반감기 사이클이랑 너무나 비슷하게 간다라고 봤을 때 지금도 6월 달이 저점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 6월 달이 좀 남았는데 이제 오늘이 22일이니까 이제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그게 바닥이 될지 아니면은 여기 200주선 지켜준다라면 그렇다면 이게 바닥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11월에 이때 또 바닥이 진짜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다면 그냥 진짜로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 그냥 그대로 간다라는
얘기니까 일단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바닥이 나왔는데 지금 6월입니다. 이번에도 6월이다. 그래서 59K를 찍었던 이때가 바닥일지 아니면 새로 바닥이 나올지 아무래도 이번 주 매크로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코인 시장만의 지금 악재가 뭐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공포 탐욕 지수는 극단적인 공포예요. 그래서 어제는 23이었는데 오늘 20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어제 일봉이 또 떨어졌으니까 살짝 떨어져서 숫자 20으로 해가지고 극단적인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 매크로 이슈에서는 가장 가격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이 미이란 전쟁 이슈겠죠.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이란 스위스 1차 고위급 회담이 종료가 됐다. 그래서 호르무즈 통행 보장 메커니즘 뭐 측면에서 이제 합의가 됐다. 지금 벤스 부통령하고 이란 고위급하고 만났어요. 스위스에서. 그래서 지금 종료가 됐고 일단 호르무즈 통행 보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보장이 60일간 보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완벽하게 열린 것도 아니고 지금 이란의 생각은 60일 동안만 면제지 그 이후부터는 통행료 받겠다. 과거처럼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계속 이란은 나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60일 동안 이제 또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안불안하긴 해요. 어쨌든 지금 휴전 기간이었어요. 계속 휴전 기간이었고 지금 이제 한 게 종전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60일간 이제 더 최종 협상을 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 종전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를 이제 가르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60일 동안 또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듯 합니다. 진짜 끝나야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 듯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걸 왜 주목을 하느냐? 중요한 거는 유가입니다. 유가는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51선 단기 추세까지 깨고 내려왔죠. 현재 201선을 한때는 살짝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 플러스 지금 현재가 플러스 0.03%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음봉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간밤에 소식이 막 여러 가지 막 나왔었는데 처음엔 지금 레바논 쪽하고도 계속 또 왔다 갔다 지금 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소식이 계속 하다 보니까 찍고 살짝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제가 확인했을 때만 하더라도 오늘 일봉이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한 77달러 정도로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한국 시간으로 10시 정도 그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합의가 됐다라는 이런 지금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상승폭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0.07% 지금 상승하면서 음봉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75달러.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200일선까지 깨고 내려간다면 이제 200일선이면 장기 추세잖아요. 장기 추세까지 깨고 내려간다면 이제 60달러 선도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미-이란 전쟁 그 이전의 가격으로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유가 흐름입니다. 우리가 유가 때문에 지금 CPI도 오르고 막 PCE도 오르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가 측면, 생산 측면에서 공급 측면에서 물가를 끌어올렸던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진다면 시계열을 조금 길게 본다면 다시 CPI가 잡히면서 더구나 워시가 지금 이제 연준 의장으로 왔기 때문에 또 개혁을 외친 마당에서 점차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은 열리지 않을까. 물론 당장은 어렵겠죠.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간을 두고 일단 중요한 건 CPI가 됐습니다. CPI가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또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유가의 흐름은 현재 이렇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 쏠림입니다. 코인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트리거가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코인장에 지금 딱히 없고 그나마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클래러티 법안입니다. 클래러티 법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힘들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6월 19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기사 내용을 보면 미 의원들 내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번 주죠. 지금 이제 이번 주 됐습니다. 클래러티 법안 최종 협상에 돌입을 했다. 그래서 미국 의회의 양당 암호화폐 협상단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인 클래러티 법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다음 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시간이 없어요. 그죠? 7월 4일 사실상 7월 4일 이전에 통과가 되는 건 이제 물걸러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목소리, 그런 움직임은 보이긴 합니다. 미국의 의원 상원에서 8월 전에 클래러티 처리 시 하원은 즉각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한 더스티 존슨 미국 사우스 다코다의 하원 의원이 상원이 8월 휴회 전에 클래러티 법안을 처리한다면 하원은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우리가 이제 요거 지금 상원위원회 요거 통과, 상원위원회 마크업, 여기 이제 상원은행위원회 마크업 이제 요거 통과했었죠. 요거 통과했던 거고, 이제 요거 이 농업위원회하고 버전을 병합해야 되는데 요것도 아직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상원 본회의입니다. 상원 본회의.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게 상원에서 요 본회의 빨리 통과시키면 그 다음 거 이제 하원과의 조정이거든요. 요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원은 이미 작년에 7월 통과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또 여기서도 뭔가를 이제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도 물론 그 투표를 하긴 하지만 여기처럼 60% 이상 상원 본회의처럼 60표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난하게 통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상원 본회의인데 그 일정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최종 협상을 돌입을 하겠다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에 일정이 잡히는지, 아니면 뭐 민주당 이제 9월 3일에 되잖아요. 60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60표가 확보가 됐는지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지금 그 윤리조항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그 윤리조항 측면에서 뭔가 합의가 나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이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최종 협상에 돌입한다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된다.